네, 안녕하십니까. 치포코디의 김현빈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업을 많이 알아야 취업도 쉽게 할 수 있겠죠? 예, 금융기업 분석. 오늘은 서민금융진흥원이라고 여러분 조금 어떻게 보면 낯설 수도 있으실 텐데요. 기업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개인금융 쪽, PB라든가 웨스 매니지먼트 쪽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라면 좀 더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민금융진흥원. 여러분들은 서민이신가요? 중산층이신가요? 예, 서민이란 이름이 왠지 정치권에서 국회의원들이 자주 인용하는 문구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서민이 되고 싶어 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서민금융진흥원. 예, 코리아 인클루시브 파이낸스 에이전시라고 해서 KINFA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기업 쪽에서는 생산적 금융 아니면 혁신 금융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반면에 또 개인 금융 쪽에서는 소상공인 개인 저신용자들을 위해서 포용적 금융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저소득, 저신용자를 잘 끌고 가야지 사회 경제도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서 경제 이바지할 수 있다는 중요한 모토인데요. 이거는 그냥 선한 마음을 갖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경제에 있어서 계속해서 잘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저소득, 저신용자들에 대한 일정하게 포용을 하는 저런 제도적인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마련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형태는요,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원래는 공직유관단체였었는데 2018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특수법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설립일은 2016년 9월 23일이고요. 지금 현재 기관장으로서는 이계문 이미 기관장으로 되어 있고 2021년까지의 지금 임기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굉장히 그 중요성이 높은 만큼 상부 기관은 그 금융위원회 주무기관으로 해서 바로 하부 기관으로 활동을 하게 되어 있고요. 주소는 현재 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 4, 5층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립이 이제 얼마 안 됐고 그다음에 직원 수도 아직까지 한 240명 정도 되어 있는데 신용회복위원회라든가 국민행복기금과 더불어서 우리 경제에 있어서 밑바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전신은 미소금융중앙재단, 여러분들 미소금융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전신이고요. 중요한 점은 지금 이름이 바뀐 다음에 중요한 점은 예전에 뭐 미소금융이라든가 햇살론, 국민행복기금에 제각각 운영되고 있던 이제 서민금융 업무, 저신용이라든가 저신용 뭐 이제 신용 불량자라든가 그런 분들, 근데 신용 보통 소외자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전체에서 일원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요, 지금 현재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서민금융진흥원이라고 법인으로 설립된 거에 대한 근거 법률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고 법정 금리라는 거를 알고 계신가요? 예, 최고 법정 금리가 뭐냐면은 이제 예금에는 해당이 되냐고 예금은 얼마든지 더 금리를 줄 수가 있는데요. 대출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이라고 해서 제도권에 있는 금융기관은 24% 이상의 금리를 취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부업체들이 그 고금리를 취하는 것에 있어서 그 제도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는데요. 24% 이상 되는 금리에 있어서는 그래서 법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뭐 27% 거의 30% 육박하는 금리까지 이용하다가 최근에 24%로 낮아졌는데, 자, 이게 신용에 있어서 무슨 문제가 되냐면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신용이 좋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굳이 이용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이 좋은 관계로 저금리로 그것도 제1금융권 또는 제도권 있는 금융기관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데 반해서 본인이 의지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어떤 불행한 일로 인해서 신용이 떨어지고 나서는 금리에 있어서 혜택을 볼 수 없는 만큼 오히려 고금리로 해서 계속해서 허덕이다 보니까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가 없어서 어떤 것을 벗어나오지 못하는 어려움에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요, 여러분들 이제 강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아침 운전하러 오는 길에 광고를 들었는데 광고가 이런 이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나오는 광고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분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갚아도 헤어나올 수가 없다. 그리고 어떤 분은 비독촉 전화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그런 고충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그것을 이제 국가가 신용회복위원회와 상의를 하라는 그런 광고가 나가는데 사실 이런 분들이 마땅히 찾아갈 데가 없고 상담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도권 밖에 있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다 보니까 고금리에 시달리고 또는 불행한 일을 맡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분들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면 사실 그러한 저신용자들이라든가 서민들을 그 사회가 껴안지 못하면은 불평등이 야기되고 굉장히 어려움들에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서민금융에서 포용금융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자리에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더더욱이 그런 이제 포용적 금융을 얘기하면서 뭐 중금리 대출이라든가 신용 단계에 대한 것들을 달리한다든가 아니면은 재활의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있어서 중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서민금융진흥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서민금융진흥원 같은 경우는 그러한 자금을 지원하지만 직접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금융기관에 위탁해서 금융기관이 실제 업무를 진행을 하면 그것들을 심사하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기관을 소개를 할 때 자체적으로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은 서민 생활의 안정과 경제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설립 목적이고요. 그래서 서민금융생활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16년에 설립된 기관이라서 다른 금융공공기관에 비해서는 다소 늦게 설립이 되었고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많이 아시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신용과 소득이 낮은 자영업자, 요즘 소상공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 많은 부분들이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그 소상공인의 그래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우리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소상공인에 속하고 있는 만큼 제도적인 장치가 탄탄한 장치가 이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근로자라든가 아니면 청년 대학생 등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서민 상품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여기에 홍보로도 나와 있고요. 교육 서비스, 일자리 연계까지 하고 있다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서민금융진흥원에 들어가 보시면 관련 홈페이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이제 진흥원을 알리는 소개가 많이 나와 있고요. 이제 여기서 하는 업무가 휴면 예금에 관련된 업무도 있는 만큼 휴면 예금을 찾아주는 그런 사이트, 또 이제 금융 교육 포털 사이트, 그다음에 취업 지원 그 이제 일자리 연계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서민들의 경우에는 사실 이게 남들한테 이렇게 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 어디서 상담도 하지 못해가지고 잘 알지 못해서 이런 것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안한 사태가 자주 생기니까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스톱으로 상담을 해주고 여기에 맞는 금융상품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알선해 주도록 할 수 있는 이러한 통합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신용회복위원회라든가 행복국민연금이라든가 서민금융진흥원이 함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저는 좀 여기 그 서민금융진흥원에 많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 게 최근에 뭐 그 포용금융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서양 그 서구 그 유럽 선진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임팩트 금융, 사회적 금융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사회적 금융 하면은 그냥 어떤 기부라든가 지원 정도의 이야기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회적 금융이라는 거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그러한 어려운 곳에 기금을 투입해서 수익이 발생하게끔 해가지고 선순환 구조를 만든 다음에 수익이 자체적으로 발생을 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그쪽으로 투입되는 세금이라든가 사회보장 지원금 같은 데를 줄일 수 있는 오히려 국민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을 많이 제시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그냥 이상이 아니고 지금 뭐 네덜란드의 트리도스 뱅크라든가 빅소사이티 캐피탈이라든가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굉장히 앞서서
그런 은행이 설립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한번 찾아보시면 이런 포용 금융에 있어서도 수익을 발생하는 좋은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가끔 제가 은행에 지원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너무 이런 사회적 금융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원을 너무 이상적으로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반 은행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어떤 은행에 대한 책임감과 서민, 기업과 같이 가는 건 좋지만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수익과 동떨어진 생각을 하는 사람을 채용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가치나 그러한 기여도함과 동시에 수익을 어떻게 낼 것이냐에 대한 사례를 많이 찾아보고 준비를 한다면은 너무 이상적으로 치우치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는요, 제가 참고 여러분들 하시라고 국민행복기금에 관련된 사이트를 이제 소개를 하는데요. 여기 보면 더불어서 함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되게 중요한 축 중에 하나인데요. 이러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지원 업무들 하는 기관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도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가끔 제도권이 아닌 그런 전화도 좀 많이 받고 문자도 많이 받으시잖아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홍보를 하는데, 서민금융진흥원을 이러한 사금융이라든가 어떤 좋지 못한 기업으로 잘못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한 부분 홍보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 관계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서민금융지원센터는 아까 서민금융진흥원하고 사이트는 달라서요. ccfs.or.kr을 들어가 보시면 지금 현재 이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서민금융진흥원에서도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자, 햇살론 같은 경우에는 긴급 생계 자금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축은행 같은 데서 지원을 하고 있고, 조건이 되는 분들한테. 그다음에 채무 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너무 채무가 과중한데 사실 이건 좀 어려운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을 변제해 주는 차원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데에서 생활을 하고 오히려 좀 더 생산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돈도요, 채무도 너무 많으면은 아이로 갚을 의욕을 상실해버리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숙제 같은 것도 너무 많으면 아예 그러니까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듯이, 본인 능력을 벗어난 채무 같은 게 너무 과중해서 힘든 경우에 신용에 있어서 이제 또 신용이 깎이면은 오히려 사회활동이라든가 그런 경제활동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정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미소금융 같은 경우는 요즘 은행 쪽에서도 미소금융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소규모 창업이라든가 제도권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있어서 운용자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창업의 활성화, 제도순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자활 일자리 연계 지원까지 함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민금융진흥원 되게 중요한 축으로 여기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다 여기 함께 참여를 하고 있는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들어가시면 이것이 원스톱으로 해서 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재미있기도 하고 좀 특이하고,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은요. 서민금융진흥원에 지원을 하실 때는요, 이런 것을 지원받은 경험이 있을 경우에는 가점 사항이 됩니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채용해서는 사실은 찾아볼 수 없는 되게 중요한 제도인데, 그만큼 아픈 사람들, 힘든 부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경험과 그런 경험이 소통의 능력에 있어서 근간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서민금융지원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빚이 너무 연체돼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거나,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 뭐 실직이라든가 그런 어떤 사고라든가 그런 것들 해서, 그다음에 고금리 대출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경우, 여러분들 이제 경제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시면요, 신용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대출 자금을 뭐 감대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나중에
이제 카드 같은 것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어서 카드로 해서 현금 서비스라든가 그런 것도 쉽게 받아 쉽게 사용하시면 현금 서비스는 제1금융권의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캐피탈사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현금 서비스를 받게 되는 만큼 사실은 이거는 신용도에 있어서 그렇게 좋은 점수를 부여할 수는 없어서 나중에 이런 게 자꾸 쌓이다 보면은 정말 중요한 시기에 제1금융권, 그러니까 금리가 좋은 조건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용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본인의 신용관리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분들한테 그 취약계층들에게 이러한 지원이 제도적으로 이러한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을 좀 알아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금융기관에 지원을 하신다면 업무에 있어서 지원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대출을 받고 싶은데 어떤 것을 받을지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할 수 없으니까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 센터고요. 취업 정보까지, 그다음에 신용, 재무, 노후 상담 여러 가지 창업 지원, 경영 컨설팅까지 다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서민금융진흥원의 핵심 가치는요. 진심, 소통, 전문성과 윤리입니다. 제가 보기엔 진심이란 말이 아마 이런 서민금융진흥원에 있어서 굉장히 근간이 되는 중요한 핵심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서민에게 희망을 호프 해가지고 앞자를 따가지고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경영 목표는 서민 취약계층의 삶을 보듬는 그런 금융 지원이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션으로서는 서민 금융 생활과 경제적 자립 지원을 통해서 서민의 금융 애로를 해소를 해줘서 비전은 서민의 든든한 미래를 함께하는 동반자인데 제가 보기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중요한 가치는 아마 그 균형 있는 발전을, 그러니까 서민들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줌으로써 경제에 있어서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업무 추진 방향은요. 서민금융 내실화에서 여러 가지 체제 개편을 도모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께하는 서민금융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멀게만 느껴져가지고 상담을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을 위해서 항상 그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이제 통합금융지원센터 같은 것도 이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하다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사회적 금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회적 금융이라는 것도 단발성이 아닌 지속 가능성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구조적으로 순환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해서 조달을 추진을 하고 지속 가능하게 서민금융을 지원을 한다라는 내용이 업무 추진 방향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조직도를 보면은요, 전체적으로 그 임원들은 그대로 대부분 비슷한데 여기서 이제 휴먼예금관리위원회가 있고요. 금융본부에 있어서 이제 보증관리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활본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활 기획하고 거기에 맞게 금융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 관련 컨설팅, 그다음에 고객 상담 그런 내용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서민금융진흥원의 주요 업무는요, 가장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금을 지원하는 거 아까 나왔지만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리는 여러 가지 서민금융 상품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채무 조정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분들 어느 정도 좀 탕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종합상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분일수록 금융상품에 대해서 많은 상담을 받아보지 못한 분들 많고, 여러분 요즘에는 이러한 취약계층한테 금융소외계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금융소외계층이라는 것이 결국은 금융기관을 많이 이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금융으로부터도 많이 소외됐다고 해서 저신용자라는 말보다는 금융소외계층이라는 용어를 요즘에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분들이 채무를 갚을 수 있게끔 일자리를 갖는 거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고용복지 연계 사업도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요 업무 좀 더 세밀히 살펴보면은요, 서민금융생활 관련해서 상담하고 교육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요. 중요한 거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취업하고 금융 상품들을 알선한다는 그러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 나머지는 이제 뭐 많은 이제 형식적인 거긴 한데 일단 서민에 대한 신용 보증 자금 대출, 그다음에 사업 수행 기관에 대해서 지원 감독을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러한 미소금융 햇살론을 직접 하지는 않아도 이것들 대면하는 게 뭐 저축은행이라든가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 기관들이 자기네 입맛에 맞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하는 법령에 맞게 대출을 제대로 지원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지 않게 할 때는 경고 주의를 하고 이것을 다룰 수 없게끔 하고요. 게다가 이것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일반 그 대부업체보다 훨씬 저금리로 이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도 지금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나쁜 의도를 가지는 경우들이 있어서요. 금융기관 분들한테 뭔가 이제 리베이트를 주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 그러니까 사전적 감독을 굉장히 중요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휴면 예금 같은 걸로 해서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여기서 적절하게 자금을 조달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그런 사업이라든가 서민금융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 그다음에 그밖에 서민금융생활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업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서민금융진흥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에 밑바닥에 있는 핵심 가치는 포용과 그다음에 그것을 위한 정보 제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인재상을 제가 한번 보는 건요. 다른 금융기관은 조금 다른 성격을 갖고 있어서 주로 이제 서민금융 쪽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사실 수익하고는 어떻게 보면 좀 거리가 있는 그런 금융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진심을 통한 지원을 하고 그래서 아마 아까 인재상에도 이제 진심, 하트를 강조하는 게 아닐까 싶고요. 그다음에 시너지를 발휘하는 소통, 신뢰할 수 있는 전문성과 윤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공정성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전문성이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경력직의 경우에는 단기 계약직으로 해서 은행에서 근무하셨던 분들, 퇴직한 분들 아니면 그 명예퇴직하신 분들 중심으로 채용하는 그러한 그 채용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2019년 채용 공고를 보면은요, 여기서 이제 종합직과 뭐 장애인 제한 장애인 채용도 있고요. 그런 쪽에서 많이 좀 열려 있는 편이고요. 여기도 NCS를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 기초 능력하고 그다음에 직무 중심에서 일부 이제 그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데와 다른 특이사항은 포용 이러한 서민금융 지원을 받은 뭐 햇살론이라든가 미소금융을 받은 경험자에는 가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고객들에 대한 대상을 이해하는 소통 능력이 발휘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2020년 채용에 지금 예정으로 나온 거는요. 현재 신입은 한 19명 정도 뽑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 있고요. 경력직은 한 10명 정도.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일부 경력직 수시 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모집 부분은 금융통계 전문직도 있는데 연봉은 다른 금융기관과는 달리 약간의 좀 다른 금융기관, 금융공기업에 비해서는 살짝 좀 낮은 편인데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다른 데 전형 절차는 똑같이 원서 접수 이후에 1차에는 직무 적합성 평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2차에 그 직무 적성 평가에 통과하고 나서 필기시험 본 다음에 3, 4차에 1차, 2차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서민금융진흥원의 활동 상황을 보기 위해서 한번 신문 기사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내용이요. 전통시장에 서민금융진흥원이 떴다. 그래서 명절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시장에 계시는 분들 아마 예전에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일수 쓴다는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뭐냐면 이제 사금융, 그 제도권이 아닌 사금융을 이용하는 건데 그날 이제 시장에서 돈을 벌다 보니까 예전에는 현금 확보가 좋았고요. 자금 유동성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은행을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은행 그 현금 조그마한 것을 소액 대출하는 그 이제 이자를 좀 높게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불법인데 아직도 이제 그 시장에 계신 분들 소상공인들의 경우에는 이런 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라기보다는 이런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고금리를 이용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일수를 쓰시지 마시고 서민금융진흥원을 이용하라면서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그 이계문 수장께서 직접 홍보를 하고 다니신다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들이 내용이 아주 많지는 않은데요. 굉장히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거는요, 토스뱅크,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제3의 인터넷 전문은행인 토스뱅크가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얼마 있어서 영업을 개시를 할 텐데요. 사실 처음에 토스가 인터넷 전문은행에 도전을 했을 때는 탈락을 했었는데요. 요번에 새로 정비를 해서 여기에 지원을 했다가 인허가를 받았는데 사실 처음에 지원을 해서 인터넷 전문은행으로서 인가를 받을 때에는 금융 그 판단을 하기에 관계자들이 특별한 것이 없다, 뭔가 새로운 것이 없다. 그래서 원래 그 인터넷 전문 은행에 있어서의 점수를 부여하는데 혁신성과 포용력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가점을 부과하게 된다고 합니다. 점수 그 비율이 굉장히 큰데요. 거기 내용에 있어서 전혀 혁신적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의견에서 탈락을 했다가 요번에 재정비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중소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은행, 인터넷 전문 은행이 되겠다라고 해서 그 패션 외식 쪽에 있는 그 기업들을 주주로 끌어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무신사를 처음에는 이제 같이 하자고 했었는데 무신사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들어오진 않았고요. 이랜드 그룹하고 몇 군데가 여기에 이제 주주로서 참여를 했고요. 지금 금융당국이 이번 이제 인터넷뱅크 심사에서 서민금융, 중금리 대출 등 그 포용성 항목에서 굉장히 높은 그 점수를 줬었고요. 특히 이제 사업 혁신성에 관련해서도 굉장히 높은 그 점수를 배점을 해서 요번에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K뱅크하고 카카오뱅크가 기업에서 영업하기에는 이제 어려움이 있었고 처음에 이제 개인 상대 중심을 했는데 아마 카카오뱅크는 점점 더 많은 영역으로 확대를 하고 있어서 여러 관심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서민금융진흥원의 맞춤 대출 서비스라고 해서 대출 이제 6,500억을 중개했다고 해서 1월 17일 날 그 신문에 나온 기사인데요. 서민금융진흥원이 이제 너무 일반적인 그런 대출 상품을 내놓는 게 아니라 개개인에 맞는 맞춤 대출 서비스를 진행해서 이것을 6,493억까지 중개를 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규모가 굉장히 늘어났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이런 그 서민금융 상품과 은행 그 저축은행이 적절하게 맞게끔 해서 비율을 해가지고 상담을 받음으로써 개인에게 맞는 맞춤형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포용금융의 대표적인 금융공기업인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여러분들 더 궁금하신 점은 제 메일 아워커리어팩토리 Gmail 또는 네이버 메일로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많은 내용, 좋은 내용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